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자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을 할까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죠.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개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왕에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기 때문에 개수가 월령을 얻어서 신왕합니다. 신왕,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된다?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똑같다. 자월은, 해자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수왕하다. 특히나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제왕지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왕하다라고 하면 물이 많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기운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 결빙되고 응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시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 얼어서 얼음이 되면 흐르지 않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마치 금과 같이, 경금과 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생할 수도 없고 동물이 먹을 수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엄동설원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다 얼어 있다, 결빙됐다, 고드름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얻어야 될까요? 당연히 화를 얻어야 되는데 조후하는 용도, 얼은 것을 녹이는 용도는 작은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큰 태양화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어떻다? 물을 녹이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병화를 얻어야지만 물이 녹아서 흐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겨울에 물이 얼어 있다가도 봄이 돼서 따뜻한 온기가 있게 되면 산에 있는 얼음, 산에 있는 만년설들이 녹아가지고 졸졸졸졸 흐르게 되죠. 그게 바로 얼었던 물이 녹는 것인데, 자월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게 되면 얼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월은 수가, 임수든 개수든 원령을 얻어서 순응왕한 반면에 화는 자월의 해월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 화는 자월의 태지가 되죠. 화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병화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이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고, 병화가 다시 생왕해져야지만 물을 녹일 수 있고, 그 물이 얼지 않아야지만 다시 또 간목을 생할 수 있는 순환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화를 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같은 목이라고 해서 다 화를 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을목이 화를 못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쓴목인 작은 풀로서 불을 살리는 거하고 잘 마른 장작, 큰 나무로서 불을 피우는 거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잘 마른 큰 장작이 좋겠죠. 쓴목은 을목과 같은 것이고요. 장작, 큰 나무는 간목과 같은 것이니 화를 생할 때는 작은 풀을 뜯어서 화를 생하는 것보다는 큰 나무로서 화를 생하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자월의 개수는 당연히 신왕합니다. 물의 양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는 달라서 물이 계속 불철이라고 해서 물이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자월의 개수가 물이 많다고 해서 물의 근원, 수의 근원이 없어서도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해월의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 한 점 정도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태양주화인 병화와 달리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말씀드렸죠. 등촉지화. 그래서 정화는 일간 정화가 4, 5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도 마찬가지. 임수하고 좀 달라서 개수가 물이 양이 많다고 해서 뭐 큰 바다만큼 많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 작은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이 자월, 해월에 수가 왕하더라도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신금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자월의 개수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입니다. 자, 일간과 월령의 특성, 그리고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을 격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주 또는 나쁜 사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좋은 사주는 결국은 어떤 사주냐면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화가 잘 이루어졌다. 그럼 무엇을 중화시키느냐? 왕 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것이 사주를
보는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사주 전체가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있어야 좋은 사주가 됩니다.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되죠. 사주가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습해도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격국과 용신은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자수 또한 음수가 됩니다. 본시 자수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채양용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본래 지지에서 자수와 해수가 있는데, 자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음이 되는 것인데, 그 본기를 보게 되면 자수 안에는 여기 초기로서 임수가 있고 본기로서 개수가 있는데, 자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는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수만 쓰게 되는데, 이 개수가 천간에서는 바로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대 음의 관계, 음수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비견이 되죠. 비견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비견이 되는 것이고, 겁재라고 하는 것이 음대 양, 양대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겁재가 되는 것인데, 음수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음수인 개수가 음수인 자수를 받기 때문에 비견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자월의 개수가 태어나면 비견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 격국 중에서 뭐 정인격, 편인격, 정관격, 평관격,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이렇게 있는데, 비견격, 겁제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처럼 양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고요. 또 음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수이지만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이라든가 걸록격이 되면 매우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즉 일간 개수가 원령 수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원령을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죠. 임수가 떴으면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지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겠지만,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충분한 성질이 없고 범람의 우려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개수는 관사를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청징함이라고 해서 물이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토가 있으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오히려 왕토에서 매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월에 개수가 태어났는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 임수를 무토로 제방할 필요는 있는데,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자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수가 왕하죠. 수가 왕하다고 하면 제가 물이 많아질 수도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주가 한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자월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있다. 그래서 화가 없게 되면 물이 다 얼게 되고, 물은 얼게 되면 수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화를 얻어서, 병화든 정화든 화를 얻어서 자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월의 병화 약하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능히 조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상관생제하는 그런 틀을 얻게 되면, 상관생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틀을 얻게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개수는 우로수이기 때문에 자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성인 금이 한 점 정도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축토가 있죠. 이거 자월에 진토, 축토가 있어서 토가 많아지는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자진합도 되고 자축합도 되죠. 여러분 배울 때 자축합토라고도 배웠지만은, 자월은 이렇게 볼 수 있죠. 해자축 방합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원령이 자월인 경우에는 자축은 합해서 수가 되는 걸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가 두 개가 있죠. 축토, 진토가 있는데 이것은 다 습토이기 때문에 자월의 축토, 자월의 진토는 이거는 오히려 수기를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월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의 균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것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하고, 간목은 병화를 보좌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점이 있다면 병화 자체가 좀 뿌리가 없는 것이 좀 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구조 자체는 토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하더라도 일간 개수가 뿌리가 있고요. 간목도 진에 뿌리를 뒀죠.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은 흠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화와 목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자진합, 자축합, 토가 두 개가 있지만 수가 매우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임수 투출하게 되면 본시, 무토로서 저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다. 개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무토가 없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월지에 있는 진중의 무토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그렇죠. 만약에 지지로 술토가 있었더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을 해서 이 술토는 능히 임수를 제방할 힘이 있지만 진토는 자진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증에 있는 무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다. 한기가 더 발성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병화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불씨는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으나, 뭐가 문제다? 그렇죠. 목화의 힘이 약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운에서라도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자축 방합이죠. 해. 그래서 사주는 크게 바람, 신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서 큰 틀의 사주를 봐야지만 오행의 왕상휴수를 볼 수가 있겠고, 그걸 알아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논할 수가 있겠다. 이건 자월에 축토가 있는데 해수까지 얻었으면 해자축 방합, 수가 굉장히 왕하고, 이 수황제를 개수 투출하게 되면 한기를 가중하게 되죠. 역시나 추워진다라고 하는 거, 물이 얼고 땅이 얼고 나무도 얼고, 일단 병화가 뿌리가 없지만 병화가 있어서 조우할 수 있는, 조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불씨는 가지고 있고 간목이 생겨지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목화의 기운이 매우 약하다. 운이라도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갑인시. 자,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간목이 진에만 뿌리를 뒀었는데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병화는 인에도 병화도 뿌리를 얻게 되죠. 간목이 하나 더 있음으로 인해서 저 병화를 생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임자 개시에 비해서 이곳과 갑인시는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을 좀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을묘시는 목을 보긴 했지만은 간목은 뿌리를 둘 수 있어도 핵심인 병화는 묘의 뿌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 화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갑인시가 을묘시보다는 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병화가 하나 또 생겨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는 뭐 자축합, 자진합에서 토가 있어도 이건 수가 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개수 입장에서 또 하나의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운에서라도 진술충, 충미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많아지죠. 아무리 간목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토를 갖다가 감당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의 기운이 좀 부족해지는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의 기운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진이 그렇게 썩 제가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부득이 어쩔 수 없다면 병진시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 오히려 병진보다는 정사시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병진은 병화가 뿌리를 둘 수는 없었지만은, 정사시는 뭐 이제 편제도 있고 정제도 있는데 병화 정화가 다 사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사축 해금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개수를 생겨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간목이 있어서 다시 화를 생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가 돼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진정사시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병진보다는 정사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명 같은 경우에는 병진시가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남자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병진 씨가 썩 좋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무오시라든가 기미씨 같은 경우는 충미충이 돼서 이건 좋지 못하고요. 무오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축토, 진토가 큰 지지에만 있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무토, 기토가 천간에 도출하게 되면 이 축토, 진토가 토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왕토 또는 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거의 이건 매몰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아무리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를 제하기가 힘든 것은 뭐냐면 중간에 병화가 있으면 간목이 무토를 제하지 않고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하기 때문에 개수가 매우 위태롭게 탁해지거나 또는 매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병진 씨를 조금 제가 추천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남자 같은 경우 차라리 그냥 경신 씨나 신유 씨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는 거니까 생시에서 조금 금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자연분만이 아니고서야 오늘 아이를 낳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